식신제살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용이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식신이라는 십성이 사주에 있으신가요? 식신일주일 수 있고요. 아무튼요. 식신은 세상을 살아가는 내 무기입니다. 기술이고 내 몸이고 내 먹을복이고 여성 입장에서는 내 자식성이죠. 이런 식신성으로 살아가는 무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 편관을 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 편관은요, 나를 죽이러 온 고통과 고난이죠. 식신으로 그 편관을 해치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식신제살 멋집니다. 사주에 식신과 편관이 있다면 이 사람 자체가 식신제살의 기운이 있는 거겠죠? 이런 사람의 특징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식신제살, 첫째로 자존심이 강하다. 나름 카리스마가 있다. 남에게 잘난 척으로 비춰줄 수 있다. 메모를 잘한다. 약속을 잘 지킨다. 쪽팔리는 상황을 안 만든다. 그래서 철저하게 산다. 무인성이라도 식신제살은 공부를 한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 부탁을 잘 못한다. 아무도 못한다. 손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한다. 사람을 내려본다. 내가 잘났다. 솔선수범한다. 해결사적인 제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을 확실하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능력자다. 임무완수. 무인성 식신제살은 일을 더 깔끔하게 처리한다.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지적질을 잘한다. 여성 식신제살들은 남편성이 불안하다. 식신제살 여성이 잘나면 남편들은 위축된다. 그래서 남편에게 섭섭할 수 있다. 사주에 식신이 있고 편관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런 식신이 나 자신이라면, 일지식신이라면 내가 더 그런 사람이 된답니다.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니 일지식신은 식신제살의 작용력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식신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주변에 온갖 식신일주들을 봅니다. 식신일주는요, 남에게 주기를 잘합니다. 베푸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 자신이 식신일주이거나 엄마가 혹은 아내가 그런 식신일주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식신일주가 내 주변에 엄마도 아니고 뭐 부인도 아니고 없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느끼기에 받을 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받는 복, 왠 줄 아세요? 식신일주는 주는 사람이니까요. 식신일주 옆에 있으면요, 먹을 복이 있답니다. 봉사를 받아요.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고 성격이죠. 어떤 사람은 인성일주, 편재, 정관일주, 편관일주. 그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인성일주는 받는 사람, 재성일주는 돈 버는 사람. 정관일주는 반듯하려고 하는 사람, 편관일주는 과도한 큰 책임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식상일주는 주는 사람이겠죠? 보통 식신일주는요, 남편과 자식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팔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성격이 그래요. 식신일주가 당신의 엄마라면 엄마는 나를 사랑을 해주겠죠? 물심양면으로. 남편 입장에서 배우자가 식상일주라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 남편 돌보는 사람, 여성 식신일주. 그러면 남자라면 무조건 식신일주랑 결혼하면 장땡이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겠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남편이요, 식신일주와 살면 그 남편의 직업성이 좀 떨어져요. 돈 갖다가 사업한다고, 뭐 투자한다고, 막 이런, 회사도 뭐 퇴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직업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식신일주는 그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모든 여성이 남편을 잘 만나야 되죠. 결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이 내가 식신일주라면요, 내가 가장의 마인드로 살아가지 않으려면요, 그 식신일주의 선택, 어떤 내 경향성, 그런 걸 꼭 알아야 돼요. 진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식신일주, 이건 내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인생 철학도 살다 보면 생기기도 합니다. 식신일주는요, 남자 보는 눈이 좀 유별나요. 내가 주고 싶은 남자, 자식 같은 남자를 만난다니까요. 안 그런 남자도 나랑 살면
뭐 자식같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런 이제 식신일주의 나의 경향성을 알면 되잖아요. 왜 그런지. 식신일주는요. 어쨌든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나는 어떤 가장의 마인드로 살 수도 있어요. 이 식신일주가 왜 인생이 이럴까요?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에게 손이 많이 갑니다.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남편에 대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남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식신, 자식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신일주가 된 거잖아요. 주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남편이 자식 같습니다. 다 마음이 움직이는 게 팔자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끌림이죠. 본능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식신이 그렇게 살다 보니 이번에는 특히 식신이 편관, 운이 왔어요. 아니면은 사주 원국에 편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식신 제살 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신 제살이 사주에 있다면 내 식신으로 편관을 해결하는 멋짐, 카리스마,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식신 제살 멋지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여성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식신일주라면 편관은 어느 때라도 어느 운에서도 오죠. 가정적으로 여성 식신에게 편관은요. 나쁜 남편, 버거운 남편이 좀 나에게 나쁘게 운이 돈을 까먹었다든지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아무튼 그런 운이에요. 편관은 어려움이 온 거잖아요. 식신에게. 편관은 일단 어렵다. 식신일주 여성이 이렇게 편관을 만나면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나쁜 남편, 즉 편관을 때려잡습니다. 내쫓는 기운이고 내가 더 잘난 기운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운이죠. 그럼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식신은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무기, 내 칼입니다. 칼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휘두르면은 뭐 인생 뭐 성공하고 해결하고 능력자죠. 사회 직업적으로는 사회의 난제,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는 칼제비가 됩니다. 멋지죠? 남의 어려움인 편관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봉사성 해결사 뭐 상담도 하고 적을 물리치는 내가 스타가 되는 거죠. 유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식신제살은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내가 해결사니까. 심리적으로 식신제살은 남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 그게 본능이다 보니 내가 잘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잘나야 남의 문제도 해결하고 잘난 척도 하고 그리고 해결책도 남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사람을 내려봅니다. 식신제사를 만나면 그들은 나에게 뭔가 고쳐주고 제도할 게 없나. 외모적으로도 딱 스캔을 해요. 네 어려움을 말해봐. 나에게 말하면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 만나면 옷깃이라도 바로잡아주고 먼지라도 떨어주고요. 넥타이라도 고쳐주고 막 그런 행위를 합니다. 고쳐주고 바꿔주겠어. 남의 어려움, 문제점이 눈에 띄인다니까요. 이들의 무기를 쓸 수 있는 직업성이죠. 식신제살은 고쳐주겠다. 바로잡아주겠다. 네 어려움, 그걸 해결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 마음이 진짜 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제살들이 누군가를 만나면요. 뭔가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런 지적질이나 제도하는 행위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의도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누구나 그런 손길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 너를 위해서. 이런 생각은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사람은 지적질 안 당하기 위해서 식신제살 앞에서 괜히 긴장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 도와줘. 이런 사람은 좋겠죠. 그런 도움이.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식신제살의 경향성을 남편에게 투영해 볼게요. 식신의 남편은요, 내 자식과 같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식신을 깔고, 자식을 깔고 있잖아요. 눈 오는 새벽, 남편을 위해서요, 차 지붕에 눈을 막 치워줘요. 편히 가라고. 양말도 챙겨주고, 옷매무새도 남보기 좋게. 더울 때는 뭐, 시원하게. 옷도 따숩게 어떤 때는 그렇게 챙겨줍니다. 남편이 내 얼굴이니까요. 자식이 헐벗고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면 엄마 욕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인 식신이 너저분하게 그렇게 나가고 돌아다니면 내 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남편을 보는 식신일주의 마음은 자식을 대하듯이 사고치지 말아라 엄마가 잔소리하듯이 그렇게 훈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있으면요. 그 남편은 사사건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랑 사는 느낌이에요. 물건 제자리에 놓고 밥 먹고 눕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하고 담배 피지 말고 뭐 그러면 이제 남편은 듣다 아우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면 그냥 대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말 안 해요. 대답을. 식신일주는 나는 서운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는 거잖아.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만하라고 막 그런 말도 하고. 그러면은 서운하잖아요. 그 남자는요. 나를 막 이래라 저래라 너는 틀렸어. 이것은 이렇게 고쳐. 뭐 이런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요. 응원이 잘 되라는 응원이 아니고요. 나를 못 믿어하고 나를 좀 밟는 행위예요. 자식처럼 대하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근데 남편은 좀 쉬고 싶어요. 집에서 편하게 널브러지고 싶고 좀 긴장 풀고 싶어요. 부인 만나면 긴장합니다. 고쳐주고 제도해 주려는 식신 부인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무인성 식신 제살은요. 만약에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막 내 말 안 듣는 남편을 그 즉각 처리할 수도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식신 제살에 상관까지 있는 부인이 있다면 더 심한 겁니다. 남편에게요. 물심양면에 자기만의 서비스를 퍼붓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고맙다고 할까요? 그만 좀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좀 서운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무인성이라면 더 배신감을 느껴요. 무인성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치 없는 그렇게 퍼부은 서비스일 것이고 그 보답을 못 받으니까 그 남편을 좀 제살할 때 쫓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거는 분명하죠. 근데 이제 잘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막 자식같이 생각하고 쓸고 다듬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과도하다. 그 남편이 해달라고 할 때, 원할 때 주는 거지. 뭐하러 이렇게 몰아주고 몽땅 퍼부어주면서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불평할 건 아닙니다. 슬픈 거죠.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만두라고 자식이니까 자식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만두라고 합니다. 인성일주는 죽어도 다녀. 나에게 생활비를 줘야지. 우리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강요하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식신일주는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이 내 자식 같으니까 남편의 생활력, 책임감, 직업성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마음을 착한 마음이죠.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식신일주가 가장이 되는 요인. 능력자니까.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식신일주의 남편은 생활력이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은 좀 옅어지는 거죠. 너무나 식신일주 부인이 믿음직하다고 느끼잖아요. 남편이 그러면요. 사업을 벌이거나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좀 나태해집니다. 투자하려고 하고 이상한 거 합니다. 여성이 남편 복이 있으려면 여자가 능력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체로 식신일주의 생활 능력은요. 남편에게는 이런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부인이 먹고 살 방편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돈 벌어. 나는 내가 할 사업 같은 거 한번 해볼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거나 그러면요. 식신 부인에게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그 부인이 착하면 그걸 다 갚아주죠. 식신이 나쁜 남편을 그 제살, 편관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식신 제살에 너 단칼에 무찔러 버리겠어 나쁜 남편 이런 상황에 인성이 있다면은 그 식신을 도식합니다. 식신의 칼을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넣었다가 뺐다요. 이걸 쳐 말어 막 이러면서 칼로 편관을 베어버릴까 하다가 인성으로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칼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혼하면 남부끄럽기도 하고요. 무인성은요 단칼에 식신으로 나쁜 남편을 처치합니다. 진짜 카리스마 있죠. 단칼에. 이런 이유로 무인성 식신 제살은요 이혼할 수가 있어요. 단칼에 처치하니까. 무인성 식신 제살은 사회적으로 능력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겠죠. 인성으로 망설이지 않고 식신으로 칼로 편관을 해치우니까.
그래서 식신제살은요, 완벽한 일처리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근데 성공한 능력자지만 그 가정적으로는요, 남편도 깔끔하게 해치웁니다. 그 무인성 식신제살의 마음을 살펴볼게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무인성 식신제살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의 인생의 경험치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헤치고 온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인성이 없는 식신제살은요, 그 돈에 대한,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성이 없는 거잖아요. 엄마 없는 거잖아요.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이 인성인데 그게 없으므로 그 엄마에 대한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어린 시절에 엄마가 없으면은 그게 없는 삶이 어릴 적에는 생활의 공포, 위기감일 수도 있습니다. 재성,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신제살은 해결사적인 마인드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결해 온 인생이다. 내가 개척자다. 엄마가 해결해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인성으로 혹은 엄마가 해결해 준 인생이 아니니까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공포가 좀 덜해요. 무인성 식신제살의 어린 시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헤쳐나온 인생이다. 이런 암시가 있습니다. 부모 환경도요. 좀 환경적인 부모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모 환경이 좋았으면 내가 해결했어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받아먹을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성격도 유들유들하겠죠. 근데 식신제살의 성격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데요. 그래서 식신제살, 무인성 그러면은 성격이요. 한 성격 합니다. 그 카리스마 짱이라는 말 속에는 좀 까칠함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여성 식신일주 입장에서 남편 복은 없습니다. 무인성 식신제살은 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 개인적인. 그러면 누가 남편 복이 있냐고요? 누구나 다 아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소급해 볼게요. 옛날에 가난한 선비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끼니 때니까 그 밥 한 공기라도 막술이라도 좀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인이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술과 음식을 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은 이제 일단 손님을 대접해서 보내고 돈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부인을 보니까 머리에 보자기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팔아서 마련한 밥상이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남편이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열심히 살아서 부인을 나중에 호강시켰다더라. 이런 얘기. 이제 부인이 보자기를 벗으면서 슬픈 눈으로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애틋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민망해하면서 그런 미소를 보여야 돼요.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을 살짝 돌리는 와중에 그 슬픈 눈에 설핏 한 방울의 눈물이 어리는 모습 그리고 그 눈물을 감추려는 여성스러운 몸짓 이 그림 좀 그려지실까요?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머리 깎아가지고 손님을 남편 능력이 없어가지고 손님을 내 머리를 깎아서 대접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님이 간 뒤에 남편에게 막 도끼문을 뜨고 눈으로 욕하는 거예요. 아휴, 너 능력 없어가지고 내가 머리까지 깎아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니? 아이, 막 이렇게 이런 눈으로 쌍욕을. 관인상생이 된 여자는요, 이렇게 도끼는 안 뜹니다. 슬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거죠. 어느 남편이 그런 아내를 어여삐 여기지 않고 보호 본능을 느끼지 않을까요? 잘해주고 싶은 여자, 관인상생 여자, 남편의 사랑을 받는 요소죠. 식신일주는요,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식이 아니에요. 관인상생이 아니라니까요. 밖에 나가서 쌀을 융통해 오든지 아니면은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도 않아요. 남편이 생활력이 없으면 이미 진작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돈 벌고 있어요. 좀 남편 뒷바라지를 할 요량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식이잖아요. 뒷바라지하고 이미 돈 벌고 있다. 머리 안 깎는다. 아니면 진짜 이런 일을 계기로 생활전선에 뛰어들 것입니다. 식신일주는요. 먹을 것이 없으면 나가 돈 벌어요. 삭바느질이라도 하고요. 동네에서 자기 일을 찾아서 생계를 책임집니다. 남편과 자식을 통째로 책임지는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식신일주는요. 어떤 면에서 가장일 수 있어요. 설령 남편이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쳐도 가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식신일주의 슬픈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끝장판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옆집에 고급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도 공무원이고 안정적인 현모양처 그런 공무원이에요. 아이들도 다복하고요. 걱정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되는 분요. 조금 먼 시골에 장급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만 집에 왔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시골에서 여자를 본 거예요. 그 여자가 아들도 낳았대요. 근데 이제 호적에 올리는 문제로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부인은, 이 현모양처 부인은 그 애기 갓난쟁이 아들도 키워줄 테니까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라. 그 여자를 정리해라, 빨리. 근데 남편은 그렇게 못한다고 해요. 그냥 조용히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그 여자가 이뻐?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뭐가 잘났어? 젊어?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은 나 없이도 살지만 그 여자는 내가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더 궁금해지죠. 그래서 시골에 그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 세상에나 그 여자는요, 이 볼품없이 늙은 그 미혼에 장애가 있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머리채라도 좀 흔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분이 풀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상태 보니까 힘이 너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없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상대가 돼야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서 그 길로 남편을 놓아주었대요. 남편은 그 여성과 말년을 함께 했고요. 그 여성이랑 같이 늦둥이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씩씩하고 능력 있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식신일주 여자의 가장 안 좋은 스토리예요. 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런 거. 남자는요, 나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약해 보이고 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여자를 더 보호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근데 식신일주는요, 또 거기다 편관까지 가진 여성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남편에게 연약한 척 좀 해봐. 울고 좀 매달리고 찌질하게 좀 징징거리고 약한 척 자존심 따위 버리고 좀 그렇게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식신 제살들은 나 그렇게는 안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히 앉아가지고 동정받고 무시당하고 얻어먹고 쪽팔림을 감수하느니 그냥 나 서서 죽을라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자니까 그래요. 자존심 강하니까. 어디 가서 내가 식무살이라도 날품팔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살 거야. 그런 자신감이 있답니다. 물론 일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식신일주는 양가는 이민, 무신, 병진, 병술, 음가는 정축, 계묘, 정미 이런 식신들이 있습니다. 식신이 편관을 천간에 두면요 작용력이 더 커요. 음가는요 까칠해요. 천간에 떴으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지의 편관을 식신이 보면요. 지지는 합으로 어쩌고저쩌고 형질이 변화되는 거니까 좀 희석이 된답니다. 정화, 기토 이런 일간의 편관을 천간에 띄우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죠? 나는 식신이니까 뭐 치러 갑니다. 편관 제거하러. 나는 해결사니까. 나 무기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직장 상사가요, 중요한 임무, 반드시 완수해야 될 미션을 줄 직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반드시 식신 제사를 가진 사람, 무인성이면은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정확하게 식신을 제사하겠죠? 정확하겠죠, 진짜. 확실하겠죠? 링거라도 맞고 편관의 난제를 해결하겠죠? 만약에 또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무인성 식신 제살, 그런 의사가 좋겠습니다. 어떤 식신 제살이 자기 사주가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기도 하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르답니다. 식신일주 입장에서 편관이 천간에 있냐 지지에 있냐 이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음간의 편관은 양간보다 더 불편해해요. 그 편관을 즉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간 식신이 더 확실하겠죠? 음간 식신이 더 노력합니다. 식신 제살 중에요. 가장 과격한 일주가 있어요. 병진일주. 편관을 임묘하면서 식신 제살하죠. 관대잖아요. 힘센 식신이라서 더 그래요. 두려움이나 어려움 없습니다. 남편이 갔잖아요. 쫓아냅니다. 만약에 식신일주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바가지식으로.
여성이 좀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더랍니다. 당신이 어차피 먹고 자고 살고 그러잖아. 이 집이랑 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러더랍니다. 말은 되죠. 어차피 보일러 돌려야 되고 밥 해야 되고 거기에 남편 숟가락 하나 놓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말은 되잖아요. 이제 부인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있잖아, 니네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대요. 남편이 좀 책임감이 없죠? 능력 있는 부인을 만나면 남편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안 그래 뭐 이러면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이해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딸이 혹은 며느리가 내 자신이 우리 엄마가 식신일주일 수 있죠? 선택해야 돼요. 식신일주는 팔자련이 하거나 아니면 내 식신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거로 쓸지. 그러니까 식신제살 여성은 집에 있으면 남편에게 집착해요. 기본 나가야 돼요. 집에 있으면 남편 때려잡습니다. 잘해주면서 잘 되라고 지적질하면서 그러니까 나가서 일로 승부하고 밖에 나가서 남 돕고 남 원하지도 않는 남편 돕지 말고 세상에 나가면요 그런 직업 많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과의 적당한 거리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식신일주는요 자식이 많아지면 과로해요. 그래서 여성 질환에 취약하답니다. 식신일주나 식신제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죠. 식신일주의 편관성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식신의 본질과 식신제살 이야기죠. 식신은요 재성을 받는 식신생지의 본능이 있고 원국에 편관이 없어도요 운에서 반드시 편관이 옵니다. 식신생제 재생살, 돈 벌다가 아픈 식신일주 이야기, 남편이 내가 번 돈 말아먹은 이야기, 자식을 키우는 식신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식신의 본능, 본질,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메일이나 책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